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고창과 부안, 정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창에는 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점차 전북 전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가량 오겠습니다. 한파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익산 0도, 무주 영하 3도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과 고창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검찰이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을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법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는 상당한 속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항로 진안군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금품 살포, 명절 인사 명목으로 500여 명 유권자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루어진 선물 제공은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전화 녹취 파일과 사진은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 추석 때 부르려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알았다고. 또 선물의 출처로 알려진 진안군 출연기관과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물을 기획하고 직접 돌리는 등 사건 주도자 역할을 한 이군수 측근 박모 씨는 앞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구속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는 속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는 10일 이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낼 예정인데 소환에 불응할 땐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구속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대야농협의 부실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조합원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80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군산 대야농협입니다. 조합원들은 농협 측이 3년 전 제주도 업체와 쌀을 외상 거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억 1천만 원을 떼었다는 주장입니다. 조합비로 손실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담보 등을 설정을 해야 외상 거래가 가능한데 그런 담보 없이 3억 6,800이 됐을 때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된 부실 운영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야농협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7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 드러나 7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데다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처리장 결산 과정에서 벼 1,000톤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대야농협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를 물론 민형사상으로 엄중 처벌하라. 부실 운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신속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인데요. 한전이 광주 전남에 신설하려는 한전공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혁신도시에 종주를 튼 한전은 광주나 전남에 한전공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2년 개교 목표인데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거들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교육부 등 7개 부처 차관들까지 참여하는 설립지원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전남과 광주의 단순한 대학의 하나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한 미래 산업의 하나고, 하지만 같은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만들려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딴판입니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집요하게 반대해 설치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설립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한전공대 예상 정원은 1,000명,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30-40명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훨씬 적은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중복 투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의 야권 국회의원들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의 국회의원 9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율 배반적 행동, 전북을 서자 취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 연기금 전문대학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전남 광주의 한전공대는 열렬히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서 전북 패싱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한전공대 설립은 둘 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사업 성격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연기금 전문대학원만 반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주가 양날개가 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내 금융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주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6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북 금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전북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주가 금융 네트워크를 이루면 국내 금융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전주 삼각체제를 잇는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초 초석과 같은 일이다. 다른 전문가는 인구 86만 명의 미국 금융도시 샬롯을 예로 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학교 설립과 특화된 대학원 운영,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계와 또 민간과 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금융 허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단지로 최적지라면서 지역 주민과 업체들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간 투자금 10조 원의 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역과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도 거론됐습니다. 세계 최고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목표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경륜할 수 있는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연관 업종이 집적된 태양광 스마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또 전후방 산업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R&D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기계 장비 설치 또는 기계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ESS와 관련된 산업을 같이 연관해서 전라북도에서 육성하게 된다면 이번 토론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에 당초 계획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같이 의견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계획은 발표됐지만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듬고 조성하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사업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실상사 문화재 사업팀이 진행한 실상사 천년의 향기 사업이 문화재청이 선정한 2018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실상사 천년의 향기 사업은 천년 고찰 실상사를 활용해 사찰 문화재 안내사를 양성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랑인 실상사가 더욱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완주군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완주군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와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협동조합,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62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이 회원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레크레이션, 관객 이벤트 등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5년간 무주군의 귀농귀촌인은 1,630세대 2,451명이며 올해만 800명이 넘게 전입했습니다. 지역민과 그리고 귀농귀촌 귀산천 민가에 같은 한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고 서로 동화가 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부안군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카우트 지도자 20여 명은 잼버리 개최 장소를 방문하고 수상 체험장과 내소사 염조 체험, 청자 만들기 체험 등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주민협의체가 사흘째 쓰레기 성상 검사를 실시하면서 공동주택마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가 어제 오전 8시부터 쓰레기 성상 검사를 실시해 음식물 쓰레기를 50%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리사이클링타운에 들어가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 김장을 하면서 나온 다량의 쓰레기가 아파트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확인된 장전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 대해 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5곳을 조사한 결과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이 확인돼 반출 금지와 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암 발생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새만금으로 옮기고 다음 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전하는 청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먼저 입주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 등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겨울에 발생하고 있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북에서는 모두 180명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가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기구 소독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 49살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임실군이 발주한 소하천 정비공사 업체로부터 해외 연수 출장비 200만 원, 뒤이은 8일에는 언론사 광고비 1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치도마을 주민들이 57만 8천 원, 김제시 죽산명 신창마을 주민들이 9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